안녕하세요. 편안현 변경원장입니다. 왜 아프지 1편에서는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양방 한방에서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린 분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편에서는 병의 원인이 대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사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오늘 왜 아프지 3편에서는 대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 위장에서 여러 소화효소와 합쳐진 것이 소장에 내려오게 되면 장에 있는 많은 균들이 음식물을 분해하는데 문제는 소장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의료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은 말이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야,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혹은 과음, 활성산소, 편식, 농약, 환경호르몬, 합성 첨가물, 설탕 등이 문제라고요. 이렇게 원인이 많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이며 이런 음식을 피해서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그것이 원인일까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매일 말술을 먹고도 아침에 거뜬하게 출근하시는 분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소식하고 술 안 먹고 일찍 자고 유기농 음식 먹고 운동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피곤하고 매일 염증에 시달리고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매일 피곤하고 염증에 시달리고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장이 좋은 분들은 이 시간에 운동하러 가거나 놀러 가지 집에서 유튜브, 그것도 건강에 대한 유튜브를 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장이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해답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해답을 찾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저는 유레카를 소리쳤습니다. 불행하게도 장이 좋지 않은 이유는 유전입니다. 후성유전 혹은 후생유전이라고 하는데, 백과사전에서 후성유전을 찾아보면 DNA의 염기서열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유전자 발현의 조절인 유전자 발현 조절을 연구하는 유전학의 하위 학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즉, 염색체 유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어머니 아버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과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이 태어난 분이 계시고, 또 유전이 되어 자녀 중에 카제인 단백질과 글루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이 태어난 분이 유제품과 밀가루 제품을 먹게 되면 느슨한 소장벽을 통해서 카제인 단백질과 글루텐 단백질이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오염된 피가 온몸을 돌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분은 늘 건강하게 살고요. 어떤 분은 늘 피곤하고 늘 염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우유, 밀가루를 분해한 효소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아니, 그럼 미국 사람은 어떻게 살아? 이런 분이 계셔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미국 사람의 건강 지수는 세계적으로 33위라면 한국 사람은 17위로 미국의 경제적 발전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건강 수명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네요. 그럼 우유, 밀가루만 먹지 않으면 치료가 되네요 라고 반문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제품은 좀 쉽게 끊을 수 있지만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성분은 고추장, 된장, 간장, 카레, 유부, 오뎅에도 있어서 외식을 한번 한다고 치면 그날은 밀가루 먹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단백질만이 단독으로 해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밀가루의 글루텐만이 문제가 아니고 밀가루에 포함된 대부분의 단백질이 문제가 되는데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밀가루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밀가루의 구성 요소를 분해하면 단백질은 글루텐 단백질과 렉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글루텐은 또다시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의 결합체입니다. 글리아딘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새로 발생한 단백질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리아딘만이 독성이 있고 글루테닌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 모두 독성 물질이며 장 흡수장애, 즉 셀리악병의 원인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자가 면역으로 인해 글루테닌을 외부 독소로 인식하고 항체를 형성했는지 알아내는 혈액 검사로는 현재 글루텐의 글리아딘 그것도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밖에 알아낼 수 없어서 실상 글루텐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도 증상이 없거나 검사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이 검사조차도 국내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미국에 혈액을 보내서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글루텐 민감성이 심한 셀리악병이 잘 진단되지 않는 것이지 이를 오인해 셀리악병이 없으면 글루텐에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밀가루의 문제는 그 속에 포함된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렉틴도 문제인데 렉틴은 아글루티닌이라는 것으로 분해되고요. 아글루티닌은 글루텐처럼 외부 독소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뇌에 들어가서는 흑문제로 작용하고 뇌 세포막인 미엘린 수초를 파괴합니다. 게다가 장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또는 복강질환 혹은 장흡수장애, 셀리악병을 일으키는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콩, 견과류에도 렉틴이 있는데 이 물질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자가 면역을 유발시키게 되고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땅콩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밀가루에도 렉틴이 있기 때문에 글루텐 민감도가 있는 분은 콩, 땅콩, 두유도 같이 제한해 줘야 합니다. 밀가루의 글루텐에 의해 만들어지는 조눌린 단백질이 장벽의 틈을 느슨하게 하고 새는장 증후군을 발생시키고 정도가 심하면 소장에서 셀리악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과 밀가루에 있는 글리아딘, 글루테닌, 렉틴을 분해하는 효소가 유전적으로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분해 효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한의사인 저를 믿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검사 결과는 꼭 믿으셔야 치료가 됩니다. 검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검사를 합니다. 하나는 왜 아프지 2편에서 말씀드린 GMA 검사입니다. 대변을 통해서 장내 세균총의 비율과 균수를 확인하여 장내 세균총의 환경을 통하여 장의 상태를 예측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변 유기산 검사인데요. 세포의 기본 단위가 되는 미토콘드리아의 영양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46가지 유기산 검사를 통하여 현재 어떤 영양소가 모자란지, 장에 곰팡이균은 많은지, 박테리아는 많은지, 유산균은 적당한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AK 검사입니다. 어플라이드 키노졸로지라고 하는 응용 근신경학이라는 이론을 통하여 검사를 하는 것인데 원래는 간단합니다. 혀에다가 김치를 넣고 맛을 좀 봐주세요 하고 물으면 맛있어요, 짜요, 달아요, 매워요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는데 이는 바로 뇌의 두정엽에서 맛을 감지하여 이것이 뇌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검사 방법은 먼저 지표 근육을 선택하여 환자와 의사의 근육의 힘이 평행되는 근육을 찾은 후에 혀에다가 체질별로 다른 약체를 넣게 되면 근육의 힘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즉 체질별로 다른 약제를 혀에 넣고 근력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이 근력이 세지면 이 약제가 나의 체질과 맞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체질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장이 유전적으로 좋은지 좋지 않은지는 우유와 밀가루를 혀에 넣고 근력을 체크하여 힘이 세진다면 장이 좋은 분이고 힘이 약해진다면 장이 좋지 않은 분이다 라고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느 대학에서 무슨 과를 졸업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듯이 의료인이
여러분이 증상을 듣거나 맥을 보거나 체질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손발이 차고 잠을 못 잔다면 소민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지만, 유전적으로 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오염된 피가 온몸을 돌면서 위의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도 되지 않고 손발도 차게 되고, 특히 뇌로 올라가게 되면 뇌의 자율신경계 조정 능력을 떨어지게 되면 불안, 초조, 불면 등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양인이나 태민이라도 소민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이 나쁜 경우에는 잘못 체질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전적으로 장이 좋지 않게 되면 왜 뇌질환이 오게 되는데, 특히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아울러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